안녕하세요. 자유복한교회 김재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왜 우크라이나를 버렸나, 그리고 새로 쌓여지는 이 국제 정치 현실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렸죠. 그러니까 휴전 강요하면서 젤렌스키 너 물러나라, 그리고 뭐 500억 달러 그 배상해라, 그 히토리 광산 미국한테 넘겨라, 뭐 이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크라이나를 이제 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미국이 어떻게 침략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러시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제정치를 바라봐야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당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이에요. 개싸움입니다. 이 개싸움의 현실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이게 답이 나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 전쟁 터지고 이제 미국이 많이 개입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국력을 많이 소모했거든요. 지난 그 민주당 정권 때. 전 내심 좀 불만이었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국력을 집중해가지고 중국을 때려주길 바랬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 동시에 때리기 힘이 좀 붙이거든요. 근데 왜 거기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중국을 못 때리고 있냐, 제대로 못 죽이고 있냐,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좀 불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구소련 냉전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러시아 포비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실제 힘보다 굉장히 과다하게 평가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미국인한테 말하죠. 미국의 진짜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지금 세계 GDP가 미국이 한 24. 얼마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한 19.5%인가? 러시아가 한 3.5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인구수도 중국이 러시아의 10배입니다. 근데 왜 러시아를 죽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국력이 미국이 한 7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력이란 것은 한번 이렇게 70%까지 올라오면요, 서로 간 시너지나 상승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가 80, 90, 100, 120%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70%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죽여놓지 않으면 미국 패권 잃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크라이나의 발목이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북한 선교사로서 한반도 통일을 누구보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의 협력을 구해서 통일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순진한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생각은 좀 잔인하지만 중국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통일 못합니다. 중국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중국이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북한이 무너진다. 그럼 저 북한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 안만 하려고 해도 중국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먼저 중국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중국 못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한 거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미국이 대신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들었을 때 굉장히 저 기대가 많았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까 해가지고 JD 벤스나 루비오 같은 이런 공화당 영향에 있는 사람들 연설할 때 좀 들었죠.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대외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Divide and check, conquer.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뭐 정복하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The only country to reshape US dominance.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그 중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심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40년 전에 브렌진스키라는 그 사람의 세계 전략을 좀 따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안심했습니다. 브렌진스키라는 사람이 그 그레이트 체스 게임이라는 그 책을 썼거든요. 한국에 번역이 됐을 거예요. 리더 체스판인가?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번역됐을 거예요. 그 책 핵심 요지가 뭔가 하면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유라시아 대륙의 통일된 거대 세력을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미국은 좀 동떨어진다 아메리칸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라시아 대륙, 세계 제일 큰 대륙인데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 큰 나라가 있는데 이 큰 나라가 절대로 하나의 이념이나 어떻게 뭉쳐가지고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분리시켜가지고 힘을 약화시켜서 하나하나 굴복시켜야 된다. 이 책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가지고요, 그때 한 50년 전인가 1972년도에 그 닉슨의 그 키신저가 중공과 핑퐁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소비에트 힘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공과 그 주계 장막 걷어지고 중공과 이렇게 손을 잡고 소련을 고립시키죠. 그리고 그 효과는 20년 뒤에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죠. 이 이론을 현재에서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러시아와 화평을 하고 중국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정복하는 거. 그런데 이 그림이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깊이 개입하면서 최악의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붙여놔버렸어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죠. 원래 러시아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러시아 있어봐서 알아요. 러시아 국동쪽 우스리스크 지역에 보면 중국인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 보면 중국인들이 그 도매상부터 상권 다 장악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불만 많습니다. 거기. 그리고 투자하러 와가지고 한국 기업들 투자 뭐 땅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뭐 여기 관계시설도 만들어 해가지고 뭐 땅 같은 한 70% 지령만 뽑아가는데 중국 기업도 들어오면 100% 싹 다 뽑아가 버리는 그 땅 지력 다 죽여놔 버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푸틴도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서로에게 좀 별로 잘 이게 안 뭉칩니다. 그리고 푸틴은 우리는 뭐 공산주의를 줄 알고 있는데 푸틴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공산주의자 혐오합니다. 그 사람은 동방 종교의 가치관 기반을 해가지고 짜르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의 황제가 되고 싶을 뿐이지 무신론자의 어떤 뭐 스탈린 같은 존재가 되고 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러시아 있을 때 느낀 점 뭔가 하면 동방 종교의 그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많이 지지하거든요. 왜 지지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서구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동성애 사상이나 이런 이제 서구 사상이 지금 러시아 들어와가지고 러시아의 그 보수적인 가치관, 그 동방 종교의 그 가치관을 다 오염시키고 있다. 푸틴이 그걸 막아준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지지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북한이 중국의 방패막이라 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방패막이거든요. 러시아와 유럽과의 사이에는 그 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나폴레옹 전쟁도 그렇고 독일 히틀러 전쟁도 그렇고 그냥 평지에서 쫙 밀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방패막이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나토에 그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보 굉장히 이제 위기가 생기면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됐고 러시아는 중국을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거죠. 비록 러시아 GDP가 세계 GDP 3.5%밖에 안 되지만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자원, 가스 같은 거, 영토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원한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맹을 한다 그러면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해야 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은 무조건 갈라야 돼요. 갈라놓고 센 놈, 러시아는 약하니까 센 놈 중국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국을 흔들려는 시도가 매우 확실해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달러 패권이죠. 지금 금값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거 중국 공산당이 사들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그 스뭉빙인가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인데 그거 음모론적인 내용 많아가지고 저 100% 신뢰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고 이기려 그러면 어떻게든 달러 패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리고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늘려야 된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금을 사 모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주장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산당이 움직인 것을 제가 10년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미국도 물론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중국 죽이기 위해서 모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손잡을 용의가 돼 있고 필요하다면 김정은과도 손잡을 용의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친중정책 편다. 우리나라 끝나는 겁니다. 그때.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뭐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죠. 이거 친중 카르텔 냈으면 그 교면 프로파간다인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옛날에 중국 경제 한참 발전할 때 거기 좀 올라타가지고 떡국물 먹은 거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뭐 기술 다 털리고 한중 교류한다 그러면서 여기 친중 세력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앞으로 안 될 겁니다. 중국 되는데 집중된 트럼프 그거 가만 하도록 안 놔둘 거예요. 독일 해보면 되잖아요. 독일이 경제는 중국 뭐 에너지는 러시아 하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 그런 데서 유럽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너무 재수없다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